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진호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 길 오셔서 또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에서는 인천공항과 저희 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채용 정보와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Q&A, FAQ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1월에 한국공항공단 내에 신공항 건설본부가 영종도와 근처 여러 섬들 사이의 바다를 매립하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천공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94년에 신공항 건설공단이 건립되어서 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게 되었고요. 99년 2월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제정되면서 드디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네, 이후 2001년 인천공항 개항, 그리고 2008년 6월에 탑승동과 제3활주로 오픈, 그리고 2018년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을 거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인천공항을 건설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공사 기간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공백기가 거의 없이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시작해서 이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이래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항 개발을 단계별로 진행해 왔고요. 현재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4단계 건설 사업이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네, 4단계 건설 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과 그리고 제4활주로 건설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제4활주로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말에 인천공항을 방문해 주시면 완성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단계 사업이 종료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인천공항은 연 운항 횟수 60만 회, 그리고 수용 여객이 1억 600만 명, 그리고 화물은 63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전망입니다. 네, 저희 공사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운영인데요. 지금까지는 건설을 어떻게 해왔고 규모를 키워왔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12년 연속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고 화물 운송이나 여객 운송, 그리고 운항 횟수, 여객 처리, 화물 처리에서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매출액 2조 8천억 원에 당기순이익이 8,600억으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건실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공사 창립 이래 그리고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래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공사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항 시설료를 감면하고 그리고 공항 산업과 항공업계에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상업시설과 면세점의 임대료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노후화된 제1여객터미널의 리모델링을 꾸준히 지속했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를 꾸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코로나19 3년을 마치고 드디어 작년 2023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사의 비전, 미션, 그리고 직무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 건설과 관리, 운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라는 비전, 그리고 도전, 존중, 협력, 윤리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에 입사하시면 하시게 될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 워낙 직렬이 다양한데요. 네, 하나씩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직렬은 가장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사팀과 같은 경영 지원 부서도 있고요. 터미널을 운영하는 부서, 상업시설 운영하는 부서, 그리고 미래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 등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하실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 직렬 같은 경우는 크게 공항을 건설하고 그리고 건설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항 건설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항 운영이나 물류 관련 부서에서도 건축 직렬 직원분들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기계 직렬은 공항 내 기계 설비들을 모두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께서 터미널에 와보시면 보시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터미널 밑에 거미줄처럼 수화물을 처리하는 거대한 기계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BH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시설을 비롯해서 항공기에 탑승하실 때 사용하시는 탑승교, 그리고 공항 내에 있는 수많은 승강 시설들, 그리고 탑승동에 혹시 가보셨으면 한번 탑승해 보셨을 텐데요. 밑에 셔틀 트레인이라고 해서 지하철 같은 게 하나 다닙니다. 네, 그런 시설물도 기계 직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 직렬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항은 24시간 운영됨과 동시에 굉장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제가 건설 단계에서 2단계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안내 드렸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전기 용량도 당연히 확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공항이 커짐에 따라 적절한 전력을 끊기지 않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기 직렬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인천공항에 혹시 비행기를 타고 내려보신 경우에 되게 조그만 불빛들이 활주로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항공등화라고 해서 운항과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 직렬이 이 항공등화 역시 담당해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전산 직렬은 공항 운영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오시면 이제 항공편에 그리고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적혀 있는 거대한 전광판 같은 걸 하나 보셨을 거예요. 그 FIDS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사 직원들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영 정보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전산 직렬 직원분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통신전자 직렬은 항행 안전 시설 을 담당하는데요. 항행안전시설이라는 거는 익숙하지 이제 보통 들어보시기 조금 어려운 개념이실 텐데 항공기가 무사히 이착륙이나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시설들은 저희 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전자 직렬의 직원분들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안내 로봇을 공항에서 운영하거나 이제 안면 인식만으로 출入절차를 이제 마무리하는 스마트 패스 같은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를 통해서 스마트 공항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하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토목 직렬은 공항 개발의 가장 처음을 담당하는 직렬입니다. 터미널이나 공항 주변에 새로운 시설을 이제 건설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할 때 토목 직렬에서 부지 조성 공사를 맞춰 주셔야 그 이후에 전기라든지 건설 공사 등을 이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나 유도로와 같이 항공기가 이동하는 그런 주요 시설물 또한 그리고 주요 시설물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 또한 토목 직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제 직렬입니다. 관제 직렬은 저희가 매년 채용하는 직렬은 아니고 이제 해당 TO가 있어야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관제 업무라고 하면 서항청에 계시는 국토부 관제사분들이 많이 담당을 하십니다. 다만 저희 인천공항은 워낙 거대한 공항이고 이제 항공기가 즉 주차되어 있는 그런 주기되어 있는 그런 계류장도 굉장히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계류장 관제만을 전담하는 관제 인력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근무 환경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조직 문화인 것 같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을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의 단시간 단축 근무 등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직급에 관계없이 많은 직원분들께서 이러한 제도들을 현재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PC 오프제를 도입했는데요. 6시 반 이후에는 저희 업무용 PC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업무를 보시려면 사유를 적어서 따로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이러한 PC 오프제 시행 이후에 근무 시간에는 더 집중해서 일하고 퇴근 시간에는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문화가 좀 더 강조되고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 이후에는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내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다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인재개발원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직무 교육도 다양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자 대상으로 국내나 해외의 유명 대학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수도권 근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천공항은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도 출퇴근하기가 좀 용이하시고요. 아무래도 타 지역에 지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다는 건 저희 공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 근무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해외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다른 해외 공항과 인사교류 파견을 많이 이제 좀 시행하면서 네덜란드나 캐나다, 폴란드,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이제 대륙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 저희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입사하시면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항공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서도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근무 기회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상위 수준의 급여 그리고 공항 터미널이나 공항 청사 같이 좀 쾌적한 근무 환경도 많은 직원분들께서 장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채용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사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비전과 미션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 존중, 혁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의 인재상을 저희가 정해서 이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채용 계획을 보시면 체험형 인턴은 2분기에 88명 채용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재직도 7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일반직과 안전보안직, 안전보안직은 고졸 제한 채용 직무인데요.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채용이 예정되어 있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30명, 안전보안직은 2명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채용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험형 인턴을 보려고 하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아직 좀 올해 워낙 초이다 보니까 채용 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채용 공고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채용 절차는 올해 채용 공고가 올라가면 한번 꼼꼼히 다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험형 인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88명 안내드린 대로 채용 예정이고요. 사무 기술, 장애 사무, 장애 기술 분야로 나눠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은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하는 중이라 입사하시게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은 모두 필기 전형을 응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공은 보지 않고 NCS만 온라인으로 시행했었습니다. 다만 공인어학 성적을 적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적부 기준이 토익 700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어학 성적이기 때문에 토익 700점이 있으셔야 필기 전형에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인성검사를 실시하고요. 이 두 가지는 따로 평가는 하지 않고 면접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합니다. 네, 면접에서 1배수 합격자를 선정해서 제출 서류 진위 확인과 신체 검사를 거쳐서 임용되게 됩니다. 인턴 근무를 하실 때 저희가 또 근무 기간 중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 5%에 드시면 최우수 인턴, 30% 안에 드시면 우수 인턴으로 선발을 합니다. 최우수 인턴이 되시면 향후 일반직 지원하실 때 서류 전형 면제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 3% 가점을 드리고요. 우수 인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에서 면제와 필기 전형에서 1%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반직 채용 공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4분기 채용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인원은 3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실 채용 공고가 올라갈 때 이제 그때 TO나 공사 내부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채용했던 직렬들을 참고로 적어 두었습니다.
응시 자격은 토익 800점인데요. 토익 800점이 있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공인 어학 성적과 그리고 우대 가점, 이제 우대 가점은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스피킹 성적이 있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사무 기술 같은 경우는 50배수, 장애 보험 같은 경우는 20배수를 선발했었습니다. 네, 필기에서는 NCS와 전공을 보고요. 각각 50% 반영해서 3배수 그리고 한 명 뽑는 직렬은 4배수 선발했습니다. 1차 면접에서는 논술과 직무 역량 면접이 있는데요. 자료에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술은 20%, 직무 역량 면접은 80%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는 또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1차가 직무 역량 면접이었다면 2차는 인성 면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시고 이제 결격 확인 절차를 거쳐서 12월 말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네, 응시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학력이나 성별, 연령, 출신 지역, 경력 등에 관계없이 신입 채용이기 때문에 모두 지원 가능하십니다. 채용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이내이시면 가능하고요. 남성 지원자이신 경우에는 군필 또는 면제자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대사항이 있고 그리고 토익 800점이 있으셔야 지원 가능하십니다. 토익 점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그리고 채용 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원래 2년을 인정했었는데 요즘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5년까지 인정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고요. 혹시 어학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등록하셔서 좀 더 기간을 늘리시면 지원하실 때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절차 내에 직무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3%, 5%, 10%로 나뉘어져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직렬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하나만 인정하고요.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5% 가점을 모두 소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5%가 더 높기 때문에 5% 하나만 인정하고요. 기사 자격증을 2개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5%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학 스피킹 가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를 기반으로 해서 1% 또는 2%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토익 성적과 마찬가지로 입사지원서 접수 기준 그리고 채용 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익 스피킹은 조금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서 따로 적어두었는데요. 이게 등급제로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사에서는 아직 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픽과 달리 등급이 아닌 점수로 점수 기준으로 이 표를 보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원하실 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필기 내용은 NCS 50% 그리고 전공 50%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NCS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은 기술과 사무직렬 모두 공통 역량이고요. 사무직렬 같은 경우는 조직 이해 능력,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기술 능력을 추가로 평가합니다. 전공 같은 경우에는 사무는 경영, 경제, 행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단일 전공으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기술직렬은 당연히 선택한 기술직렬의 전공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NCS와 전공 모두 만점에 40% 미만 득점하시는 경우 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면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면접과 논술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무 역량 면접은 직무 PT 그리고 상황 면접은 롤플레이 면접이고요. 그리고 영어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논술도 국문과 영어 에세이 두 가지를 모두 응시하셔야 합니다. 1차 면접에서는 주로 직무 역량 면접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지식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들을 주로 평가합니다. 위에 보시면 면접이 80% 그리고 논술을 20% 합산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차 면접에서는 종합 인성 면접인데요. 인성이나 태도,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지원자분들의 열정 등을 종합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채용 절차에 관한 안내는 이쯤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채용 설명회에 참석을 하면 주시는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서 미리 좀 답변을 마련해 보았어요. 네, 이것을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1번 우리 공사는
전형별 제로 베이스 채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기 점수가 면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서류 점수도 필기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탈락 후 재지원하시더라도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서 저희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재학 중이신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학력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시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안내드린 전형을 통과하신다면 학력 상관없이 입사 가능하십니다. 단 채용 예정일 기준으로 근무가 바로 가능하셔야 되고요. 재학 중이시라고 해서 저희가 입사 이후에 따로 휴직이나 졸업을 위한 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어학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서류 전형에서 공인 어학 성적이랑 우대 가점을 합쳐서 50배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직렬에 따라 어학 점수에서 합불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어학 점수는 채용 인원, 서류 배수, 그리고 매년 지원하는 지원자분들의 평균적인 어학 점수에 따라서 사실 흔히 얘기하는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최고점을 만들어서 지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작성하고요. 그 자체로 평가하지는 않고 면접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련 경험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면접 전형에서 어필하실 수는 있겠으나 저희의 우대사항이나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네, 관련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직무 지식을 잘 갖추고 계시고 학교 다니실 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공사 사업에 관한 관심을 많이 드러내 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합격자분들을 보시더라도 관련 경험이 없는데 합격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전공 시험의 범위는 해당 전공의 전반입니다. 저희가 세부 전공 범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각 전공의 기본이 되는 과목을 물론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NCS 범위는 아까 안내를 드렸고요. 지문이 길고 읽어야 할 분량이 굉장히 많은 유형이라서 지원자분들께서 많이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긴 지문을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쭉 꾸준하게 읽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당일날 시험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 면접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사에 지원하신 직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인성을 평가하고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소개나 아니면 저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도 매년 발간을 해서 공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양질의 자료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 준비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면접 같은 경우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어민 수준의 굉장한 유창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너무 긴장하셔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 답변을 전혀 못하시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격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나 전공 또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어렵게 말씀하시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일상에서 하는 대화들을 영어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평소에 좀 많이 해두시면 영어 면접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경쟁률이라든지 예전 채용 공고 그리고 저희 대내외 자료들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링크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이 링크 들어가시면 안에 저희 사업 소개뿐만 아니라 직무 소개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압축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채용 박람회 채용 설명회를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턴에 지원하게 되면 올 하반기에 있는 입사 시에 그 기간이 겹치지 않나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네, 기간이 겹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턴에 합격하셔서 근무하시다가 하반기 일반직에 합격하시게 된다면
인턴은 퇴사 처리하고 일반직으로 임용되시는 걸로 네, 그렇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수 인턴 시에 부여되는 가점은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번. 저희 최우수 인턴하고 우수 인턴 가점은 수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수료가 이제 저희가 예상되기로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네, 올해 일반직 채용 때는 사용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채용 그 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그 복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입사를 하게 된다면은 거주 같은 것도 아마 신경 쓰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와 관련된 복지는 혹시 따로 있는 게 없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사택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좀 그 실수가 충분하지는 않아서 신입 직원분들이 사택에 들어가시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영종도 공항 자체가 워낙 교통이 편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종도 내에도 굉장히 주거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입사하신 신입 직원분들을 봤을 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대체로 영종도나 아니면 근처 뭐 송도라든지 네, 근처 지역에서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주거 환경이 영종도라고 해서 섬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논술이랑 그 영어 에세이는 뭐 어떤 주제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매년 주제는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국문 논술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이나 공사 사업에 관련해서 많이 준비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경 자료를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논술 작성하실 때 드리고요. 그 자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활용해서 지원자분의 의견을 작성하시는지 그 논리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논술 시험은 면접과 같이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제에 관련해서는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영어 에세이는 좀 더 평이한 내용으로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신다거나 찬반을 영어로 작성하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체험형 인턴 할 때 우수 인턴과 최우수 인턴을 하면 서류 면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직 지원할 때 서류 면제라는 뜻이 최소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아도 서류를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토익 800점 응시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시 자격이기 때문에 응시를 하셔야 그 토익 점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토익 800점만 충족하시고 우수 인턴이시라면 서류 면제이기 때문에 필기 이제 응시의 기회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통신전자 쪽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통신전자가 제가 알기로 좀 다양한 그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뭐 자기소개서나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는 게 좋은지 아니면 특정 부서를 하나를 딱 정해서 그쪽 관련된 경험 위주로 적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면 아마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자분께서 잘할 수 있다라고 작성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하나의 분야에 관심을 좀 더 많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차 면접을 보실 때 직무역량 면접에서는 통신전자 직렬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모두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면접 준비를 하실 때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고루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네, 혹시 채용 이후에 이제 만약에 저는 건축직 직무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심화 직무 교육이라든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입사하시고 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합숙을 통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직무 교육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건축 직렬에 대한 직무 지식뿐만 아니라 사실 건축을 하시려고 하면 공항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공항이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교육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수습 기간에는 이제 현업 부서에서 OJ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 유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선발자 대상으로 이제 국내외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희망하신다면 자비 유학이나 자율연수 휴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공항 건설 경험이 많은 분들을 사내 강사로 위촉해서 내부의 직무 교육 과정도 또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사해 보시면 인트라넷에서 신청하셔서 가서 수강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 직무 교육 과정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니까요. 네, 입사하셔서 혹시 입사하시게 된다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험형 인턴을 모집할 때 NCS를 봐야 하는데 이때 보게 되는 NCS 시험지가 일반직 신입을 지원하게 될 때 보는 NCS와 동일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NCS 시험지가 한 번 출제된 문제는 사용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매번 바뀌고요. 혹시 이제 난이도에 관련된 걸 물어보시는 거라면 아무래도 일반직 NCS보다는 체험형 인턴 때 저희가 출제하는 NCS가 조금 더 쉬운 편이기는 합니다. 네, 인사 담당자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1차 면접에서 영어 면접 관련된 건데요. 그 영어 면접이 일반 직무 면접과 동일하게 뭐 면접자와 지원자가 질문과 대답을 오고 봤는데 거기서 영어만 형식만 영어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 면접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둘 중에 어느 형식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면접자와 그리고 면접자와 질문자 그리고 면접관 분께서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는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면접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영어 면접은 너무 어려운 직무 지식이나 전공을 여쭤보지는 않고 일상 대화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체험형 인턴 면접에서도 영어 면접이 필요할까요? 체험형 인턴 면접에서는 영어 면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번에 방재직 7명이라고 나왔는데 방재직이면은 소방이랑 이번에 야생동물직이 합쳐서 7명 모집인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방재직은 소방직, 야생동물 통제직이 합쳐져 있는 직렬인데요. 저희가 내부에서 어떤 세부 직렬을 채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내에서 의견 수렴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책자에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만 적혀 있는데 그러면 직무 수행 능력 평가면은 전공이 지금 적혀 있지 않는 건데 전공은 들어가는 건가요? 전공은 소방직렬의 세부직렬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단 시행을 같이 했었고요. 이제 일반직과 달리 좀 특수한 분야의 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야생동물 통제직이라면 그에 관련된 직무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채용 공고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서요. 이제 한 2분기에 곧 채용 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니까 그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은 아직 채용 절차 같은 그런 게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네네,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일반직이나 인턴과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제 좀 시간이 되시면 이따 부스에서 작년 채용을 기준으로는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직렬이 하는 일 중에서 해외 사업 유치나 해외 계약 체결 이러한 일들에 관심이 있는데요. 혹시 입사 시에 이러한 분야로 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근무를 하다가 따로 배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올해 채용 공고가 확정되어 봐야 알겠지만 해외 사업 직렬을 따로 채용하기보다는 사무 직렬로 채용을 해서 부서 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입사하시게 되면 지원자분께서 선호하시는 부서도 저희가 취합을 하고요. 이제 가지고 계시는 뭐 어학 성적이나 직무 자격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쓰신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배치를 하려면 부서에도 TO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서의 TO나 부서에서 희망하시는지 여부 등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합해서 부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장담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일단 사무직렬로 입사하셔서 관련 부서에 배치가 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응되는 유류비 지원이나 통근버스 같은 것이 운영되는 게 있을까요? 사실 공항이 굉장히 교통이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 공항철도도 있고 공항 리무진도 사실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유류비 지원이나 통근버스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 NCS 사무직렬 지원할 때 경영이랑 행정, 경제 세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게 절대적인 점수만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건지 시험 과목 선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필기 전형까지는 말씀하신 경영, 경제, 행정을 별도 TO로 나눠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목을 선택하셨을 때 점수를 어떻게 순위를 매기는지 이런 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직렬과 점수 비교는 하지 않고요. 네, 경제를 선택하시면 경제 직렬 지원자 내부에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면접부터는 경영, 경제, 행정을 합쳐서 사무직렬 전체가 다 같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무직렬 내에서 전공이 나눠져 있는 거는 서류랑 필기까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턴 NCS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다른 질문자분께서 이제 NCS의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외로 시험 범위 같은 과목 그런 건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턴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그 정보 이렇게 5개를 출제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게 채용 공고가 올라갈 때 세부 NCS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공고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페인어는 자격증이 오픽 자격증 플러스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델레도 그 가산점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델레는 따로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 뭐 토익을 델레로 대체한다던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원하실 때는 영어 성적을 내시거나 아니면 중국어, 일본어 성적까지로만 대체가 가능하고요. 스피킹 성적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 오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 PT 면접 관련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PPT나 발표 자료를 작성하셔서 면접관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방식의 주제인가요? 사실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매년 변동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무 수행 능력 평가이다 보니까 지원자분께서 지원하시는 직무에 관련된 직무 지식이나 사업 관련된 내용을 미리 많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격증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이 3% 가점, 5% 가점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분야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과 국어 능력 인증 그리고 전산세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5% 가점 1개만 인정이 되는 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공통은 이제 밑에 있는 모든 직렬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고요. 밑에 이제 직렬이 나눠져 있는 건 해당하는 자격증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경우에는 전산세무가 5% 그리고 한국사가
3%이기 때문에 5%만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지원서를 보시면 직무 자격은 하나만, 작년까지는 하나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가장 가점이 유리한 하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5% 가점이 두세 개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는 말씀 맞는지요? 네네, 맞습니다.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 이제 채용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공사의 채용 직렬이 워낙 사실 좀 다양하다 보니까 직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3층에 H2번으로 오시면 저희 공사 부스가 있어요. 거의 제가 각 직렬별로 저희 공사의 직원분들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다시 한번 만나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채용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